그 다음에 금척. 금척하니까, 예? 이게 또, 예? 수메르의, 예? 프리메슨 표식이, 예? 원조 프리메슨이 수메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 프리메슨은 컴파스와 자, 예, 라면은 원조 프리메슨 그 스메르는 다신한테 그 자와 줄자와 또 뭐였죠? 이 줄자와 요 뭐죠? 요거 예, 잘 줬죠. 예. 금척. 근데 여기서 금척인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신라가 확실히 이게 단지 전설이긴 하지만 신라가 확실히 이쪽에 아수라 인드라 쪽의 영향을 받았다. 사카족 영향을 받은 걸로 보인다. 이 사카족이 그 붓다의 사카족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게 현재 일반적인 학자들의 학설입니다. 대다수 의견이 붓다와는 관계가 없다. 이 사카족이. 근데 이 사카족이 기원전 10세기 이후에 세계의 철기 시대를 봉tung 열은 주도한 세력이 이 사카족이다. 이 사카족이 다 유라시아 스텝 지역을 꽉 잡고 꺼져 해가지고 추방당한 애들이 파르니 부족이 이란으로 도망가가지고 만든 나라가 파르티아 제국이에요. 스키타이도 쫓겨난 거예요. 사카족한테 따지고 보면 다 쫓겨내는 거예요. 그 쫓겨나가지고 저쪽 서아시아에 가서 제국을 한 거죠. 근데 이 사카족이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사카족이 한국인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이 사카족은 대체적으로 인도 유럽 쪽이라고 보세요. 아수라 아리안, 인도 유럽 쪽으로, 인도 아리안 쪽으로 볼 수가 있는 사람들인데, 아시아 쪽하고도 연관이 깊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 동호, 거란, 삼국지의 오환, 선비 이런 애들 있잖아요. 동호, 그 다음에 나중에 거란, 요나라. 그리고 이 지역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기원전 10세기 11세기 무렵에 조 지역이 요하 강변에서 문화가 있는데 거기에 고조선 연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먼 천년 전에는 거란과 동호, 고조선과 같이 살았다. 그 중에 일부가 한국으로 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인 유전자를 조사하면요, 저기에 시베리아에 있는 악마의 동물이라고 있거든요. 그 유전자가 거의 일치해요. 다시 말해서 인류가 4만 년 전에 이 동북아시아에 도달했는데 남방 루트든 북방 루트를 통해든 어느 루트든 그 사람들이 일종의 왜예요. 왜 올라가서 만주에 가 있으면 말갈이 된 거고, 한반도나 이 중국 해안가 북쪽 일본으로 갔으면 그냥 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 미토콘드리아, 이건 여성계 아니에요. 모계 혈통이 미토콘드리아 아니에요. 그러면은 미토콘드리아를 조사했더니 동남아시아하고 상관이 없어요. 한국은.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과 일본이 가장 유사한데, 그러면은 한국의 해안가에 살던 외의 정치는 동남아시아하고 무관한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이쪽에 북방민족이 와서 현지인과 결혼했다, 이런 시나리오라면 한국인은 먼저 도착했던 그래서 살던 사람들이 만주에서
예, 저쪽 연해주 시베리아 쪽은 곰족 아이누족이고, 예, 인드라 늘 강조하는 맥족이고, 그쪽이 맥족 맞죠? 이쪽은 호랑이족, 요소 쪽에 살던 이 동호, 선비, 거란 요런 애들은 호랑이족. 요즘 예족인가? 예. 그래서 당군이, 인드라 볼 때 당군 세력이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삭가족하고 관련이 있는 아수라 아리안, 광희의 아수라 아리안, 그리고 삭가, 뭐 이런 쪽에서 초원을 타고 내려온 애들 보인다. 대략이. 예. 이런 구성이 한국인의 구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 이 금을 좋아한다는 건 이런 삭가족이나 그 스키타이의 특징이에요. 스키타이나 삭가는 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참고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신라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별도로 얘기하던데, 고구려 백제도 신라하고 거의 같은 구성이에요. 저 부여에서 나왔다 하잖아. 그러니까 그 고구려와 백제도 부여에서 나왔다잖아. 그 부여란 나라 자체가 또 이런 어떤 삭가족 뭐 그런 것과 다 관련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금청리가 있다는 것, 경제 금청리가 있다는 것 굉장히 흥미롭게 여겼고요. 그 다음에 청하수의 그런 얘기는 뭐 제가 청하수 좋아하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그 한국에선 이상한 놈들이 꼭 있어요.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정사를 썼잖아요. 정사를 무시하는 놈들이 많아요.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아무런 근거 없이 무시해요. 예를 들면 인드라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삼국사기에 삼국유사는 약간 비판해도 돼요. 그거는 정사가 아니기 때문에 삼국유사야말로 비판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인드라는 이런 스님도 좋아하지만 삼국유사는 정사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좀 비판적으로 볼 수 있지만, 물론 저도 삼국사기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중요한 건 사료적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없는 걸 뻥튀기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한국에서는 아니 그 삼국지하고 삼국지 연의가 있잖아요. 삼국지는 정사고 삼국지 연의는 소설이란 말이에요. 삼국사기는 정사고 삼국유사는 소설이에요. 소설. 삼국지 연의라고. 삼국지 연의는 근데 삼국유사를 마치 삼국사기로 취급하고 삼국사기를 삼국유사 취급하는 이상한 애들이 한국에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좌우익 파시쇼들이, 환빠들이 신민사관 뭐 이러면서 지네들이 신민사관 숫골통이면서 좌우익 파시쇼면서 환빠면서 고구려빠, 백제빠, 신라빠, 가야빠이면서 한국의 국사학과를 폐지시켜야 된다, 여러분. 한국의 국사학과 애들 자체가 낸다라 볼 땐 다 숫골통들이야. 세계 국제 역사학교하고 동떨어진 자들이 한국의 역사학과입니다. 제가 볼 때 철폐해야 돼, 없애야 돼요. 숫골통들이야. 제일 수준이 떨어져요. 제가 볼 때 세계 역사학교에서 제일 수준이 떨어져. 한국의 고고학교는 그래도 좀 나아. 이들부터 한국 역사학계가 제일 숫골통들이에요. 제가 볼 때 좌우 파쇼들만 그래 모여 들어가지고 제가 볼 땐. 그리고 제야 역사학자 이런 애들은요, 얘네들은 그냥 취급도 말아야 돼. 취급도 말아야 돼. 유튜브에서 떠들고 있는 그런 애들은 제가 볼 때 다, 내가 볼 때 95% 이상이 쓰레기들이에요. 제가 볼 때 근거도 없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해. 그걸 전제로 하고, 하여튼 간에 인드라 강조하잖아. 삼국사기에 전북 땅에 그
벽골제가 있다. 그거 신라 거다. 그럼 왜 백제 땅에 신라 벽골제가 왜 신라 거야? 이거 삼국사기 김부식이 잘못 썼다. 이런 식으로 그냥 지멋대로 이런 게 교과서적 취급을 받아요. 한국의 찌라시는 이런 거 그거 아무런 검증도 없이 쓴다고. 네? 한국의 찌라시들이 얼마나 지금 왜곡시키는 게 많은 줄 아십니까? 저희 파쇼 찌라시들이 한국의 뉴스들은 가치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근거도 없이 막 떠들어대고 기정사실로 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나무 지랄 위키 따위 같은 것들이 수준 낮은 게 너무 많아요. 한국의 직접 현실을 마구마구 떨어뜨리고 있어요. 한국의 저희 파쇼 찌라시 한경호 FM 나무 지랄 위키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수준 떨어져요. 차라리 외국 방송을 보세요. 한국의 방송을 보고 한국 찌라시를 보면 여러분들의 머리가 뇌가 썩어요. 그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1부 시작도 오겠습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뭐 시작하기 전에 저는 아시아를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서아시아, 중동이라고 부르는 서아시아,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그다음 남아시아는 인도, 중앙아시아는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동남아시아는 아시겠지만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동아시아는 중국, 티베트, 동아시아, 동북아시아는 일본, 한국, 만주, 시베리아, 몽골까지 동북아시아로 구분해야 된다. 뭐 몽골을 중앙아시아로 볼 수도 있지만 거기에 지형적인 타크나크한 사막이 있고 여러 가지 역사가 있기 때문에 동북아시아로 따로 구분해야만이 되고, 국가별로 국사로 볼 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사로 봐야 된다. 서아시아 지금 인드라가 창세기 문화론을 이렇게 펼치면서 국가별로 얘기를 안 하잖아요. 지역사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국가별로 하다 보니까 자신의 나라 국가의 어떤 이득이 되는 거, 불리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는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역사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거를 맨날 뭐 그냥 한국의 이 좌우 파시오들이 일본사를 공부하는, 일본사도 제대로 공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역사로 검토하면은 보다 훨씬 더 객관적으로 일본 역사를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이게 거기에 국가적 이해관계, 민족적 이해관계 이런 거에 개입되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고, 거기 어떤 열등감, 히틀러적인 그런 어떤 우월감과 히틀러적인 열등감, 우월감과 열등감이 교차하면서 자유 파시즘이 발생하는 겁니다. 역사관서부터. 그게 한국 서울대 국사학과의 문제다. 자유 파시의 진앙지 중에 하나가 서울대 국사학과다. 서울대 국사학과를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 인드라는 그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이건 이제 마광선, 이건 웃자고 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저는 야훼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기원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 연구 중입니다. 예. 떡밥을 던진 상태고요.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 국가 주변에 여러 나라가 있었잖아요. 모압도 있고, 또 뭐 암몬, 뭐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블레셋도 있고, 그 다음에 페니키아도 있었고, 도시국가 위에 하맛 뭐 이런 국가도 있고,
그 다음에 아람 국가도 있고 아시리아도 있고 이집트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서 저는 에돔이란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주시하는 편이다. 지금 에돔을 중심으로 연구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요것만까지만 얘기하고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 조로아스터 문제에 관련돼서는 인드라가 계속 강조한 바 있죠. 조로아스터는 드치의 신 누스카의 이란 지부 학파다. 그리고 이 빛의 신 누스카는 다신 난나와 닌갈의 아들로 족보가 형성돼 있다. 달신서부터 달신의 아들, 달신의 아들이 빛의 신 누스카다. 빛의 신 누스카는 원래 독립적인 신이었는데 엔닐 체제가 되면서 엔닐의 신하가 됐다. 원래는 누스카는 불의 신이었는데 엔닐의 신하가 되면서 불의 신 속성을 이렇게 잃고 궁정의 신, 궁정 암투의 신으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우르사망조와 이신왕조 때 누스카가 본격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거를 받은 게 아시리아 국가에서 누스카를 중시했다. 특히 하란에서 달신과 그 아들 피지신 누스카가 인기를 끌었고, 하란뿐만 아니라 신아시리아 제국 시절에 서아시아 전역에서 신전이 만들어질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신전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네. 단지 문헌에 그 신의 이름이 언급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컬트 센터가 신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서아시아 전역에 누스카 신전이 있었다는 건 굉장히 누스카가 인기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봐야 된다. 그리고 인드라가 세계 최초 가설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조로아스터교는 달 연구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보름달을 보면서, 왜 보름달이 어느 때는 초승달이 되고 어느 때는 반달이 되고 어느 때는 금음 때는 하나도 안 보이고, 왜 이렇게 달의 움직임이 바뀌냐 이거예요. 해는 안 그렇잖아요. 금성도 안 그렇고, 유독 달만 반달이 됐다, 보름달이 됐다, 초승달이 됐다. 더군다나 이 메소포타미나 이쪽 서아시아 전반에서 중시하는 게 달이었고, 그래서 금이 아니라 은이었고, 최초의 화폐가 은이었단 말이죠. 그만큼 달을 중시했는데, 그리고 자신들의 상징도 초승달인데, 심지어 히브리나 서아시아에서 하루의 시작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는 6시잖아요. 아니 12시. 그거는 최근의 얘기고, 자정부터 시작하는 건. 하루의 시작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초저녁이에요. 초저녁. 달이 뜨는 시간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게 수메르의 전통이었어요. 아시리아와 바빌론의 전통이 초저녁부터 달이 뜨는 시기가 하루의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이거 잊지 마세요. 그만큼 달이 중요했단 말이에요. 밤하늘의 가장 큰 별이 달이란 말이에요. 그 달을 보다 보니까 당연히 빛에 대해서 생각했겠죠. 그리고 달만 중요해진 것이 아니라 대가움이 계속되면서 태양에 대한 관심사, 농업 때문에 24절기를 사실상 시작한 데가 이 바벨론이거든요. 태음태양력을 한 것도 기원전 1000년, 이집트가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아시리아에서 시작한 게 태음태양력입니다. 그걸 도입한 게
히브리, 고대 이스라엘 국가고요. 바벨론 유수기 때 느헤미야가 히브리에게 태양력을 처음 도입시킨 장본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원전 5세기에 그만큼 이 빛이 중요했다. 누스카가 중요했는데, 중요한 건 불이 아니라 빛이었다. 왜냐? 달도 별도 해도 다 빛나죠. 과거에는 달만 중시됐다면 점점, 특히 기원전 10세기 철기 시대를 맞이하면서 급격하게 농업 생산력이나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천문학도 더 눈부시게 발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통된 변하지 않는 속성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건 빛이죠. 달의 본질은 빛이 아닐까? 태양의 본질은 빛이 아닐까? 이러한 것이 지혜, 진실, 진리라고 여겼던 게 빛의 신 누스카 학파들의 공통된 관점이다. 그런데 이것이 페르시아 시대가 끝나고 셀루코스 그리스 시대로 접어들면서, 처음엔 누스카 학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누스카 조로아스터파와 이 아수라 조로아스터파가 분리되기 시작했다. 대립하기 시작했다. 차이는 뭐냐? 누스카 조로아스터는 빛을 중시했다. 그리고 이론론, 유일신론이에요. 이론론이고, 반면에 이 아수라 조로아스터는 불을 더 중시했고 이원론이다. 근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은 조로아스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음에 소개되는 조로아스터 소개는 이원론이고 불을 중시했다. 그거는 아수라 조로아스터를 설명하는 거다. 왜냐하면은 조로아스터 경전이 언제 완성됐냐면 사산왕조 때, 기원 후 2세기경, 그때야 완성이 된 거거든요. 사실상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도, 신약 성경도, 심지어 구약 성경도 한 기원전 2세기 3세기경에 만들어졌다고 보셔야 돼요. 그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거야, 경전이. 나중에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나중에 만든 거는 이 셀루코스 왕조, 파르티아 왕조, 사산 왕조를 거치면서 완성된 게 이 사산 왕조 때 만들어진 게 이 아수라 조로아스터란 말이에요. 이 아베스타 경전에 따르면 이원론이 분명하고 불을 중시한다 이거죠. 차이가 크다 이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래서 마기라고 하죠. 동방박사 마기. 이쪽, 이 메데스 쪽, 오늘날 이란 북서부, 그 다음에 이라크 북부, 터키의 동부, 요 지역에 살던 이 사람들의 어떤 사상이 누스카, 그다음 하람평원, 이쪽은 계속 초기의 상태를 계속 일신론적 관점, 빛의 신, 이런 관점을 유지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상이 그리스 철학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게 전해져서 유일신 사상 체계로 갔다면, 이론론적인 관점으로 갔다면 이쪽은 이원론적으로 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쪽에서 이원론 조로아스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파르티아 왕조에 들어와서 또 사산 왕조나 이 파르티아 왕조가 다 이 이란 동부 쪽 출신이에요. 아프가니스탄, 박트리아, 그 다음에 저쪽 출신이에요. 사카족이 아까 얘기했던 사카족에게 밀려가지고 이란을 장악했던 세력이에요.
페르시아에는 이슬람 왕조가 탄생하기 전까지는 3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란 북서부를 장악했던 메데스족, 메디아라는 나라를 만들었던 메데스족, 그리고 최초 빛의 신 조로아스터교를 만든 데가 그쪽이에요. 북서쪽이에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을 만든 아케메네스조는 이란의 남서쪽 자그로스 산맥, 뭐 수사다 뭐 이런 도시 나오는 명이 이란의 남서쪽. 이 사람들은 파르사족, 파르사족이에요. 저기 메데스족, 파르사족. 파르사족도 이쪽 원주민이 아니라 이 파르사도 동쪽에서 쫓겨나가지고 서쪽으로 와가지고 맨 북서쪽으로 갔다가 북서쪽에서 또 쫓겨나가지고 남서쪽으로 자리 잡은 애들이에요. 파르티아 걔네도 똑같아요. 얘네도 동쪽에서 쫓겨온 애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사산 왕조는 얘네는 출신이 어딘지 모르지만 어쨌든 얘네들 출발 지역은 이 과거의 페르시아 지역, 이란 남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명분을 페르시아를 계승한다. 그런 명분을 잡을 수밖에 없으니까 페르시아 남서쪽 그 파르사의 정통성 명분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냥 파르사 출신이다, 후예다, 이렇게 보는 거죠. 3대 세력이다. 근데 이 메데스족은 저쪽에 걔네들 쪽이 원조기 때문에 이쪽들은 다 당연하게 그들과 다른 뭔가 조로아스터를 만들고 싶어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원시 종교를 보다 부족들은 중시했을 것이다. 특히 불을. 그들로서는 빛을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대립 구도이기 때문에 더 차이를 두고 싶어 했겠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누스카 조로스터의 특징은 뭐냐면은 선과 악 이게 아니에요. 달은 달이죠. 거기에 초승달이 되고 반달이 되는 본질은 다 봄달이죠. 일신적인 관점에서. 근데 잠시 반달이 될 수 있고 초승달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누스카 조로스터의 기본 입장이에요. 일신론이라고, 달이라고.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게 아니에요. 달을 반쪽 딱 내가지고 이쪽은 좋은 놈, 저쪽은 나쁜 놈. 이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만든 놈이 누구다? 인드라가 오늘날 자위 파쇼의 원형이라고 얘기하는 마니가 이런 헛소리를 주장한 거예요. 달을 반딱 해서 넌 착한 놈, 넌 나쁜 놈. 이혼론을 만들어 놓은 놈, 제대로 만들어 놓은 놈이. 심지어 이 인드라가 아수라 조로아스터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도 이혼론이긴 하지만 마니교처럼 완전히 그렇게 달을 두 조각 낸 건 아니거든요. 달을 두 조각 낸 놈이 바로 마니다. 이렇게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서 중국의 음양론, 동아시아의 음양론이 이 조로아스터에서 왔을 것이다. 빛의 신 누스카로부터 왔을 것이다. 라는 게 인들의 합리적 가설이죠. 기원전 한 5세기경에 중국에 전해졌을 것이다. 그랬을 때 보세요. 음양론이 마니교하고 다르잖아. 볼록 튀어오르고 볼록 들어간 거, 오목하고 볼록한 게 차이가 없잖아요. 단지 기호적으로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음이고 올라가고 내려갔다. 그림자다. 음이 뭐냐? 그림자, 달 그림자. 그거는
적어도 마니계어는 아니다 이거야. 음악론 자체가 좌회파시 마니에게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마니는 기원전 후 2세기에 나왔고, 중국의 음악론은 기원전 4, 5세기 이 진나라 때 마지막 전국시대 말기에 음악론이 처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마니하고는 무관한 거죠. 그러니까 인드라가 강조하는 건 아마도 초기에 누스카 조라스터 영향을 좀 받았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나중에 아수라 조라스터에게도 영향을 받아서 음악론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차이를 뒀다. 결국은 인드라가 생각하기에 조라스터가 다른 고대 종교와 달리 뭐 이슬람이다, 유대교다, 기독교다, 혹은 그리스 철학이다, 이러한 빛의 신 누스카 노선, 그러니까 누스카 조라스터 노선은 살아남아서 자신들의 계승을 시켰다 이거죠. 오늘날까지도 살아남았는데, 이 이원론과 불을 강조한 이 아수라 조라스터는 살아남지 못했다. 물론 아직도 신도가 있습니다. 특히 이란에서는 너무 이슬람이 너무 탄압했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데는 인도에 있어요. 인도가 가장 많습니다. 조라스터. 조라스터의 후손이 그 퀸의 프레드 머큐리, 이 친구가 아버지가 조라스터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갈등이 있었고, 그 퀸 영화 보시면 알 거고요. 그럼 이 불에 대해서, 불종교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 나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숭배 종교. 근데 엄밀하게 해서 그러니까 누스카 조라스터교는 불을 중시하지만 불보다 빛이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창세기도 불이 아니라 빛이다. 근데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 다음에 성경에도 뭔가 야훼를 비칠 때 모닥불, 횃불로 하는 거는 빛으로 하면 뭔가 이렇게 형상화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핵심은 빛이에요. 성경의 첫 마디가 빛이잖아요. 참고하시고, 빛을 중시했다. 이 아수라 조라스터는 원시 종교 형태로 불을 중시하는 바람에 오늘날 영향력이 사라졌다. 이렇게 저는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뭐 아수라 조라스터라도 뭐 생각할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인드라 볼 때 니체가 짜라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전 니체도 좋아했지만 10대 시절에 니체가 나름대로 인드라는 니체가 우이파시어라고 생각하지 않고 좌이파시어라고도 생각하지 않지만, 니체가 뭔가 착각한 것이다. 조라스터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뭐 당시엔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당시에 독일, 그냥 유럽 사회에서는 조라스터를 지금처럼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착각해서 조라스터는 이렇게 말했다 썼고, 사도 바울을 깠죠. 니체가.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니체가 사도 바울을 비판한 거나 자라스타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걸 모든 게 어떤 착각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그 똑똑한 머리를 굴려서 그런 식의 결론이 난 게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 1분 쉬고